이제 볼장 다 봤다는 끝자락의 인연에서 침착할 수 있어야 평안하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떠난 인연은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우리는 왜 어떤 사람은 끝까지 남고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떠나게 될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지며 인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좋은 인연도 있고 아쉬운 인연도 있으며 그 속에서 각자의 사연이 쌓여갑니다. 특히 이런 인연의 과정에서 사람에게 생로병사, 그 중에서도 죽음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던 어린 시절, 내가 죽음이란 걸 처음 알게 된 것은 할아버지의 돌아가신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아직도 기억되는 할아버지는 당시 81살이셨는데도 한결같이 자상한 모습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상시처럼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점심 이후 그날도 이형을 엮으시다 쓰러지셔서 말문을 닫으신 후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걸 목격했던 걸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마 그때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내게 큰 사건으로 다가왔던가 봅니다. 그런 할아버지와의 헤어짐, 내 인생에서 삶과 죽음을 자연스럽게 경험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그 결과 나도 생을 마칠 때까지 할아버지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살겠다는 내면의 힘이 자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느껴졌습니다. 그런 내가 이젠 그때의 할아버지처럼 할아버지가 되어 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중한 인연이었던 한 어르신과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이별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삶과 인생, 관계 등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은 늘 무겁고 어두운 이미지로 떠올렸지만 그때 찾은 추모관은 예식장 못지않게 정갈하고 단정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자연스럽게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일에는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지만 초고령 사회가 된 현 시점에서는 한동안 장례 사업은 비수기가 없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한때 호황을 누렸던 예식장이 불황에 허덕이듯 저출산의 가속화와 3일장에서 1일장으로의 변화는 머지않아 먹구름이 밀려올 게 훤합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필연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시기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살만한 가치가 충분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한편으로는 장례 문화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과거에는 3일장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은 일부이긴 하나 점차 1일장으로 간소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가족화와 고령 인구의 가속, 코로나 이후 급격한 인식 변화 등의 영향으로 3일장과 1일장, 무빈소 장례 문화의 추세까지 생겨난 상태입니다. 아마도 급격한 사회 변화의 풍조로 1일장 무빈소 장례 문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변화 추세에 미리 마음 준비들을 해야 서로가 상처를 덜 받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것 못지않게 마지막 갈 날을 잘 준비하며 마음의 빚마저도 덜 지고 평안히 갈 수 있는 내공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웰빙에서 웰다잉으로 이어지는 고차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삶이 바빠지고 현실이 변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 또한 현실에 맞게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장묘 문화 역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매장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화장과 수목장이 점차 보편적인 선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공원묘지에서는 또 다른 현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 이어지는 차이의 모습을 보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수시로 망우공원 묘지 둘레길을 걸을 때 느꼈던 생각과는 또 다른 생각에 잠겨서 삶을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 이어지는 현실의 격차를 보며 씁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연으로 돌아가는 보다 본질적인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와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장묘 방식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좁은 국토와 미래의 관리 문제를 고려할 때 이러한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입니다. 어떤 인연은 깊게 남고 어떤 인연은 스쳐 지나갑니다. 누군가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누군가는 희미해져 결국 잊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엮으며 살아가다가 결국 또 다른 세계로 향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가까울수록 더 많은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멀리 있는 사람과는 갈등이 적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의 장단점을 알게 되고 그 속에서 기쁨과 아픔이 함께 쌓이게 됩니다. 좋은 기억은 쉽게 지나가지만 상처는 오래 남아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는 좋을 때보다 어려울 때 그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던 관계도 갈등이 생기면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문제는 나이 들어서 몰랐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지만 상처와 아픔, 고통을 준 걸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대동소이하게 누군가에게 갑이 되어 이런저런 횡포를 상습적으로 저질렀음에도 잘못이라 인식조차 못하는 한계가 있는 존재란 걸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잘 나갈수록 인생의 길목에서 만나는 뭇 인연에게 오만불손한 갑질보다는 겸허한 배려와 베풀므로 향기가 넘치게 살아야만 두루두루 평안해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생긴 감정은 풀 수 있을 때 풀어야 합니다. 풀지 못한 감정은 결국 서로의 마음에 남아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상처로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라 손가락질하기보다 바로 내 이야기로서 깊이 성찰하지만 반복하여 망각의 늪에 빠지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부끄럽지만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긴 서운한 감정들로 인하여 소원한 사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로 불편한 마음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이 지속된다면 무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지혜롭고 긍정적인 자기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매사를 맺힌 것은 풀고 미운 감정은 품어내어 결국 기쁨으로 거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행복한 삶을 위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맺힌 것이 있으면 풀고 가라. 굳이 그 말을 되새기지 않더라도 자신의 삶을 위해 은혜는 기억하고 원망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은혜는 은혜로 남기고 원망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은원 관계가 맑을수록 삶은 더욱 가볍고 평안해집니다. 저는 오래전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버림받을지라도 먼저 버리지는 않겠다. 이 다짐은 내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오해를 받기도 했고 침묵 속에서 억울함을 감수해야 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묵묵히 감당해야 했던 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오해가 풀린 경우도 있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일일이 설명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가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때로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오해나 왜곡으로 멀어지기도 하고 이간질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관계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억지로 붙잡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알게 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내려놓으려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버리지는 않되 나를 떠난 인연은 받아들인다. 삶의 전환점에서 스스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누구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서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변함없이 함께해 준 분들도 있었고 상황이 바뀌자 멀어진 인연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은 결국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젠 그동안의 인연 속에서 생긴 감정들을 정리하려 합니다. 좋은 인연은 감사로 남기고 아쉬운 인연은 교훈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돌아보면 이해관계 없이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이야말로 가장 깊고
소중한 관계였습니다. 앞으로 그런 인연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삶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만들어가는 운명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따뜻하고 의미 있는 운명을 끝까지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만들어가는 운명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인연을 어떻게 품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인연이 아직 곁에 있다면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여 습관적인 차갑고 굳은 감정 표현으로 상대에게 상처 준 일로 후회를 곱씹는 불행만은 없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운명을 만들어 갈 것인지는 순전히 자신에게 달려있는 만큼 성찰과 일신우일신의 변화된 모습으로 평안한 삶을 수놓아 가야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뵙겠습니다.